그래서 이게 결국은 리더십 능력입니다. 결국 갈등 관리 능력이 왜 리더십 능력이라고 하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관리자 리더십 할 때 항상 알려드리는 그 리더십 그 발달 단계가 있어요. 2명부터 팀이고 3명부터 리더십이 발현이 되는데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팀이 발달하는데 5단계를 통해서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캠블린차드 이론이기도 하고 학자별로 이런 팀이 발달하는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역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팀이 단순히 개개인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사이에서 핑퐁처럼 뭔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이런 걸 우리는 역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동을 관리해줘야 되는 게 결국은 갈등 관리인데 그리고 팀 리더십인데 팀이 딱 생기는 순간 언제부터 팀이 생기느냐 새로운 팀원이 들어오거나 내가 새로 투입이 되거나 어찌됐든 누군가가 새로운 멤버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 신입사원이 어떤 신입사원인가에 따라서 팀 분위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주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팀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요. 이 아이가 우리 팀에 적응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도 하고 그 리더십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5단계가 뭐냐? 형성기, 혼동기, 갈등기, 규범기, 형식기 이 5단계로 팀이 발달해 나가요. 그래서 형성기가 언제냐?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을 때를 형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형성기에 보통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죠?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술도 한잔 마시고 밥도 한번 먹고 회식도 한번 하죠. 이 형성기에서의 목표는요. 딱 하나면 돼요. 친해지면 돼요. 뭐 하라고요? 친해지면 돼요. 모든 관계는 처음에 어떤 관계, 라포를 형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느냐 친밀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데 많은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1대4로 딱 팀으로 만나서 회식을 하면 다 친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1대4로 친해지는 거하고 1대1로 친해지는 거는요. 이 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로 모여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진짜로 친해지고 싶으면 1대1로 만납니다. 1대1을 만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1대1로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1대1로 친해져야 거기에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동료 간에도 친해지지 않으면 뭐가 없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보통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친해야 도와주고 싶거든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형성기에는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빠르게 뭘로 가게 되냐면 혼동기로 바로 넘어가요. 왜 혼동기로 넘어가느냐? 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규칙을 정하려고 해요. 솔직히 우리 아내하고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 남편분하고 결혼하셨을 때 처음에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 하죠. 처음에 아마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를 안 해요? 안 하셨어요? 예.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싫어해서 이거는 못 견디는 그 마지노선 하고 너네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들을 서로 알려주는 그 과정이잖아요. 첫 갈등이. 첫 부부싸움이 그 뒤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첫 갈등이 시작됐을 때가 이 혼동기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면서 이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혼돈. 그래서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관계에서도. 그때 갈등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을 통해서 뭘 만들면 돼요? 너와 나의 규칙을 만들면 돼요. 보통 친구들끼리 만나더라도요. 친구들하고 처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혼동기를 거치고 나면 규범기가 오게 되는데 이 규범이라는 게 너랑 나랑 말로 딱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규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여자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요. 술밖에 안 마셔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요. 일 얘기밖에 안 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국 말을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그 규범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조직이라는 데는요, 규범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규범 가치관에 따라갈까요? 대부분 조직의 규범이 있지만 누구의 분위기에 따라가요? 리더의 가치관과 리더가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다 리더의 성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리더가 조직의 화합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화합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너무 화합이 좋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 진짜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갈등을 관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등 수준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냐? 아니요. 갈등 필요해요. 왜? 갈등이 있어야 서로의 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야 할 거 지키고 지키지 이런 것들을 깨야 되는 게 있으면 깨고.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성과가 난다라고 하는 갈등, 그 규칙이라는 거를 우리 학자들이 다 발견을 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부 리더들이 이거를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갈등을 조장하겠다면서 직원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요. 저도 어렸을 때 리더십이 없는 리더 잘못 만나가지고요. 이간질 하시는 분 만난 적 있어요. 저도. 그러면 되게 힘들죠? 근데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이 갈등 수준을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너무 문제가 없으면 외부의 이슈를 만들어버려요. 외부의 경쟁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요즘 회사 경기 안 좋은 거 알지? 지금 매출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우리 진짜 이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저도 이런 전략 예전에 써본 적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강의를 해야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영업이 잘 돼서 이렇게 다 강의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이 실력이 높아야 다 나가요. 근데 한 번은요, 직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직원들이 모두 출근해 있으면. 좋아요? 다 얼굴 쓰니까 좋을 것 같죠? 제 속은 바짝바짝 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여기 사무실에 와서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산적인 일들이 많이 없거든요.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와, 우리 여기 다 모여서 너무 좋다. 우리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 저 진짜 되게 상처받았어요. 나 월급 주는 사람인데 얘네들은 우리 회사의 매출을 고려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회사에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 망해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들은요, 바로 당장 다음날 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큰 조직하고 달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한 달인가 뒤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회사 이러다가 곧 문 닫는다. 회사에 다 모여서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 회사 이러다가 진짜 문 닫는다. 이러다가 회사 망해. 딱 그 얘기했더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장 몸값을 많이 주고 있는 사람 먼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재밌죠? 왜? 자기는 빨리 나가서 돈 더 벌어야 되거든.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을 막 이렇게 관리를 하고 많이 보면서 직원의 능력과 인성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인성이 더 중요하구나. 사실 이것 때문에 인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를 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직원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내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이슈를 갖고 와가지고 함께 경쟁을 시키는 것,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비슷한 직원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도 제가 어떻게 써봤냐면 둘이 비슷비슷하게 입사가 비슷비슷해요. 하나는 조금 더 말을 잘하거나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는 좀 느린 친구예요. 이번에 여기 누구 하나 내보낼 건데 요거 시강을 통해서 성적 좋은 친구를 내보낼 거야. 경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요. 정말 엄청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 수준을 높이는 거지 여기 와서 저 친구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이런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갈등 수준을 유지를 시켜서 이 아이들이 핵심은
긴장시키는 겁니다. 적절한 긴장을 시켜서 일에 몰입하게 만드는 능력도 결국은 리더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져요.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선배님 술 사주시려고 기분 좋게 따라가요. 근데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뭔 생각을 할까요? 부하주머니. 제가 좀 욕 좀 할게요. 저 새끼 할 일 없어가지고 또 나 불렀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속으로 다 욕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래서 나는 친해지려고 하는 방식이 단순히 리더가 그 동료들한테 하는 방식하고요. 리더가 부하직원한테 하는 방식하고요. 부하직원 리더한테 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하직원들뿐만 아니라 동료들하고 관리하는 그 방식에서 여기에서 리더의 자질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더의 자질을 발견할 때가 언제라고요? 코칭 시기? 그 상대방이 좌절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 주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갈등 상황을 좀 발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겪었었던 갈등도 괜찮고요. 동료들이 겪었었던 갈등도 괜찮습니다. 갈등 상황을 발굴을 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해야 이 과정에서 얻어가시지 강의 3시간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얻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 갖고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갈등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감정적인 동조를 얻어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요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요하는 사건들은 조언을 해주면 끝나지만 갈등이 감정적으로 심화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정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